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나 배팅력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톤 빌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아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초반 성적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지금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확실히 지난 시즌 자아가 있을 때보다는 이 역습에서의 부분이나 이런 공격에서의 만드는 과정 자체가 좀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스톤 빌라와 비교해 봤었을 때 아스톤 빌라가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불안하긴 하지만 아스톤 빌라도 지금 뭐 최근에 약간 좀 오락가락하긴 해요. 근데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비교를 해보자면 그리고 또 홈에서의 경기를 하면 저는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풀럼 대 루턴타운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풀럼이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풀럼이 굉장히 많이 몰렸죠. 풀럼에게 많이 몰린 경기인데, 사실 풀럼이 이 정도의 투표를 받을 만큼 시즌 초반이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해요. 뭐,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뭐, 제공권에서의 그런 좋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수비진의 주력 자체는 여전히 좀 느린 편이긴 하고, 뭐, 루턴타운보다는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루턴타운은 이 승격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저는 루턴타운이 지금 뭐 수비가 실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팀이 수비가 나쁘지 않다라기보다는 만났던 상대팀이 득점을 많이 못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황에서는 확실히 풀럼이 유리한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풀럼 같은 팀에게 80%가 넘는 투표율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까지 받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풀럼이 지금 결정력이 엄청나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지금 맨유가 정배당을 받았긴 하지만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됐어요. 아무래도 맨유가 최근에 또 다시 좀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인지 맨유가 배당은 생각보다 낮게 책정을 받았지만 투표율은 좀 지금 투표율 상황에서는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됐죠. 근데 제 생각에서는 맨유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브라이튼 상대로 뭐 전적도 괜찮았었기도 하고 홈에서의 경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라이튼이 지금 좀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맨유도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맨유가 이 흐름을 탔었을 때 무서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팀이고 브라이튼이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압박적인 부분들을 보여줘서 맨유를 분명히 고전은 시키겠지만 브라이튼의 수비적으로 공간이 많은 측면과 뒷공간 둘 다 많기 때문에 맨유는 이렇게 공간이 있는 팀들 상대로는 좀 아무래도 역습에서는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맨유라서 저는 맨유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유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사실 투표율이 90%가 넘어가서 저는 원래는 좀 무승부까지 가져가야 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긴 했었습니다. 왜냐면 셰필드가 라인을 엄청나게 올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 토트넘이 지금 흐름이 좋고 공격진의 지금 득점적인 부분들이
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셰필드가 좀 라인을 더군다나 원정에서의 경기죠. 그래서 라인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까지 바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투표율이 90%가 넘어가기도 하고 지금 토트넘에게 배당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고요. 이 정도면은 이변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토트넘이 뭐 경기력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일단 강팀을 만나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약팀은 지금 잘 잡아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토트넘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웨스트햄이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어요. 맨시티가 원정이긴 하지만 뭐 웨스트햄이 홈에서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긴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배당이 맨시티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맨시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불안하긴 해요. 왜냐면 맨시티라면 웨스트햄이 지난 경기 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상대팀이 워낙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 뭐 지난 경기에서의 좋았었던 부분들 그리고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웨스트햄 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더라도 맨시티의 배당이 좀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경기는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무승부까지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경기에 폴더를 쓰고자 했고 맨시티 경기는 좀 부러질 때까지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웨스트햄의 홈에서 지금 맨시티 상대로 3연속 무승부로 좀 잘 버텨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맨시티는 지난 시즌보다 이번 시즌이 더 좋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웨스트햄이 홈에서 4연속 무승부까지는 만들어내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발렌시아가 3연패를 아틀레티코 상대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10경기 동안 발렌시아에게 패배가 없을 정도로 좀 좋았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발렌시아가 좀 나쁘지 않아요. 아틀레티코도 뭐 나쁘진 않는데 엄청나게 좋은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긴 합니다. 그냥 적절히 아틀레티코답게 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발렌시아는 지난 시즌 생각해봤을 때는 이 경기에서의 공격을 만드는 과정 자체는 좋았는데 이제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었던 장면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 시즌은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기력과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 상대로 전적적으로 좀 너무 많이 밀렸었던 모습들이 있고 여전히 크로스나 이 세트피스에서의 그런 발렌시아 수비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이렇게 크로스 공격만 하는 그런 노리는 팀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시즌 초반에 아틀레티코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저는 발렌시아의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브랜드퍼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뉴캐슬이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퍼드 상대로 좀 좋았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브랜드퍼드가 지금 득점에서의 그 부분이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지난 경기도 좀 살펴봤는데 이 득점적인 그 공격에서의 찬스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경기력도 좋아요. 근데 그것이 득점이 연결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이 브랜드퍼드의 이 확실한 이 공격에서의 그런 득점적인 부분들이 너무 좀 아쉬운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뉴캐슬이 지금 시즌 초반 개막하고 이 돈 쓴 거나 아니면 지난 시즌의 그런 기대치
경기력과 비교했었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지금 브랜트퍼드처럼 지금 득점력이 지금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팀 상대로 경기력을 완전히 주도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브랜트퍼드나 뉴캐슬을 비교를 했었을 때 브랜트퍼드는 지금 결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득점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경기력은 브랜트퍼드가 크게 밀리지는 않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뉴캐슬이 워낙에 좀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는 뉴캐슬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을 해서의 특이사항은 셀타비고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당은 정배당을 받았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좀 마요르카 상대로 밀리긴 했어요. 그리고 배당에 비해서 좀 투표율도 많이 몰리진 않았죠. 하지만 제 생각에서는 마요르카가 뭐 섬에 있는 이 팀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좀 약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는 팀이고, 반대로 셀타비고는 홈에서는 좀 괜찮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는 팀입니다. 수비는 굉장히 아쉬워요. 셀타비고가 뭐 크로스나 아니면 공간들 이런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불안하긴 한데, 공격에서는 여전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과 비교했었을 때는 좀 이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마요르카의 이번 시즌은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팀이고 경기력적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는 팀이라서 셀타비고도 지금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마요르카 정도는 홈에서 잡아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바르셀로나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베티스 상대로 좀 굉장히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바르셀로나고, 베티스가 어쨌든 중상위권을 항상 가져가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그 공격에서의 템포나 측면에서의 모습들이나 굉장히 좋은 팀이지만, 베티스의 항상 단점은 수비가 너무나도 약간 뭐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가 많아서 그런지 수비 숫자도 부족하고 수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팀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뭐 시즌 초반이 저는 뭐 나쁘게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베티스 정도의 수비력이라면 바르셀로나가 베티스 상대로 전적도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도 이 정도면 저는 이변까지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헤타페가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수나 상대로 좀 좋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헤타페인데 저는 무승부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가 경기력이 지난 시즌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압박적인 부분들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도 좀 많이 좋아졌고, 물론 여전히 좀 거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공격을 뭐 찬스를 만드는 과정들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부분들이 사실 오사수나에게는 밀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 헤타페가 강했었던 모습들과 오사수나가 지금 뭐 원정에서의 좀 워낙에 좀 안 좋은 팀이고, 이번 시즌 출발이 저는 오사수나가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헤타페는 지난 시즌 대비 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기는 무승부가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본머스 대 첼시의 경기고요. 본머스는 지금 첼시 상대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경기 첼시 단통으로 가져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거 지난 그 첼시가 좀 이변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첼시 쪽 정배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첼시가 지난 경기 때 경기는 굉장히 주도했어요. 근데 확실히 라인을 낮추는 팀들 상대로 그것을 뚫어내기 좀 너무 버거워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만큼 저는 조금 첼시는 최전방에 잭슨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선 자원들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팀이 첼시인데 그만큼 이렇게 상대가 라인을 내렸을 때 득점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본머스가 라인을 올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을 때 첼시가 뭐 지난 경기 때 패배를 했기 때문에 2연패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력이 나빴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무패까지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또 지금 첼시가 보여주는 이런 수비에서의 주력이 느린 장면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본머스 역습에 한번 당하면 또 실점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경기는 확실하게 무패라고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까지 가져가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알메리아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비아레알이 3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이 너무나도 유리해 보이는 경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아레알이 뭐 시즌 초반이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알메리아 상대로 좋았었던 전적도 보유하고 있고요. 다만 비아레알은 이 정도의 투표를 가져가면 좀 불안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라리가에서 이 지금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들이 몇몇 있는데 비아레알은 뭐 공격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속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 왜냐면 너무 이 모레노에 의존하는 게 좀 너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모레노가 터지지 않았을 때 득점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습이 좋은 팀을 상대로 만났을 때 그것을 너무 좀 쉽게 실점을 해서 무너질 때가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메리아가 역습이 저는 좀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이변까지 포함을 해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라스팔마스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세비야가 7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비야가 라스팔마스 상대로 굉장히 좋았었던 전적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지금 굉장히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죠. 하지만 세비야가 개막하고 뭐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주구장창 측면만 노리는데 그게 그렇게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라스팔마스가 기대된다라기보다는 세비야의 그 공격에서의 아예 득점 자체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알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소시에다드가 뭐 좋은 팀이긴 하죠. 하지만 뭐